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조금씩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시장을, 저는 아직까지는 단순히 지수가 그동안 상승을 하면서, 받았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지수적으로 문제가 보이는 모습은 없고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선물 옵션, 즉 선물 말고 옵션에 대한 포지션 정리, 옵션 포지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출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외적인 부분이 있겠죠. 대외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이 더해지니까 시장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근데 이런 흐름이 아무래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포지션 자체가 풋에 좀 많은 금액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청산을 할 거예요. 뭐 아래쪽에 잠시 지수를 뺐다가 그걸 청산을 하고, 즉 그거를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약손실로 처리를 해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빠져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자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특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다행히 이런 셧다운 관련된 불확실성은 장중에 해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11시 20분 정도의 뉴스가 나왔는데 시장의 수급은 사실 좀 더 일찍 움직였습니다. 10시, 거의 11시에부터 시작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보다 먼저 시장이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어떻게 보면 스마트 머니가 이거를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눈치 싸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한 이 정상회담을 2월 달에 못하는 문제로 해서 지난주 증시가 급락을 했죠. 미국 증시가.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3월로 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으로 다시 상승으로 가는 점. 그리고 뭐 내일 모레부터 다시 협의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도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전부 다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시장의 수급의 흐름대로, 즉 돈에, 즉 수급에 순응하면서 간다면은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남북기업주도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서 봐야 될 섹터, 즉 기존부터 계속 OLED 섹터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끌고 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를 들면 AP 시스템 쪽이었으니까 이거를 29,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었는데 여기까지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분명히 차익 실현이 전부 다 됐을 것이다 라는 관점 하에서 이제 다시 새 판을 놓고 짜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차트를 놓고 볼 건데, 돌파를 하고 눌림을 받고 여기서 지지를 해서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이 부분, 즉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 아래쪽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 전고점을 넘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선물 옵션으로 만약에 지수가 급락이 떨어진다. 그럼 사야 될 거는 IT 섹터 쪽, OLED 쪽, 이거를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사도 됩니다. 딱 라인을 정해가지고 손절가를 정해 놓은 게 더 좋죠. 손절가를 정해 놓은 게 좋고, 근데 그 지점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다 보면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원형 바닥 패턴을 완성을 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횡보를 하고 돌파가 나와서 여기서 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이쪽이 특히 OLED 아직 이 대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한다라는 게 대대적으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 되면 대대적으로 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오전에 이제 이 짐 로저스 관련한 찌라시가 좀 나왔죠.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뭐 충전소 설치 부분도 나왔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경제부총리 쪽에 이쪽에 이제 내일 면담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면담이 있어서 저도 이제 철관주를 포트에서 보고만 있었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철 쪽이 오늘 움직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황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거죠. 시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스케줄을 알고 있고 그 스케줄에 의한 계획된 매매를 한다면 수익도 날 수도 있고 오히려 손실도 최소화할 수도 있죠. 수소는 단기 이슈가 나오고 끝나고 있어요. 지금 수소는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남북경협주가 장 막판에 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 오른 거는 좀 안 좋아요. 많이 오른 거는 일단 안 좋게 저는 보고 있고 많이 오르지 못한 쪽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쪽은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돼요. 비록 무섭죠. 무서운데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쪽하고 못 올라갈 수 있는 쪽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3월에도 이슈가 있고 하니까 남북경협주는 이번에 뭐 또 해서 또 계속 할 것 같아요. 올해 내내. 그러니까 올해 내내 끌고 갈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개별주의 순환매가 매우 빨라요.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주도 섹터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도 섹터 즉 IT 쪽이 주도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은 먹을 게 없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섹터랑 같이 움직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종목이 움직일 때는 엄청 무거운 종목이 움직일 때는 이게 이 방향을 한 번에 못 꺾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꺾여요. 이 꺾일 때는 이제 중소형주는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근데 아직 애들이 꺾임이 안 보이니까 이 IT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코스닥은 지금 방향이 정해졌어요. 747포인트 제가 보는 포인트는 747이라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방향을 가려면 제약은 필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 봐야 돼요. 오히려 손실이 덜 날 수가 있는 게 제약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내일 뭐 러시아 면담 있고 모레 고위급 그다음에 15일 날 미세먼지 관련된 이 뭐 관련된 이제 부처는 아닌데 관련해서 뭐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걸 주체가 총리 주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는 뭐 수, 목, 금 정도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매동 보면서 이어갈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인이 전부 싹 팔았네요. 전체 다 매도가 나왔어요. 전체 다. 그 프로그램도 별로 안 좋았고요.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코스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연기금 포지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와요. 이 연기금 포지션은 다 제약이에요. 이때부터 전부 다 제약이었어요. 제약 IT. 이 연기금 포지션이 제약 IT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저는 좀 끌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외국계는 이게 잠깐 나갔으리라 생각을 해요. 다시 들어올 자금이다 라고 믿고 싶고 왜냐 코스닥이 아직 덜 올랐거든요.
뭐 매동은 이 정도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MSCI 한국 지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의 이제 자금의 이동 경로니까 일단은 21선 맞고 이제 재반등을 할 거예요. 이 자금이 이제 외인의 자금을 쫓아보는 네, 하나의 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됐고 이게 올라갈 거니까 아직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첫 자리니까 21선의 첫 자리면 반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쌍봉이더라도 어깨는 만들고 움직이니까 지금부터는 MSCI도 같이 놓고 좀 볼게요. 같이 놓고 보고 지금 상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위안화 위안화를 두 번 절상을 했어요. 위안화를 절상을 해서 이제 뭐 수출 쪽에서는 뭐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은 없는데 예전에 문제가 됐던 7위안 뭐 근접한다 막 그걸로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일을 미리 다 해소를 했어요. 이때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준 거예요. 위안화 절상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나중에 MSCI A지수 편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한동안 커플링으로 가다가 이게 편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스닥도 오늘 야간 선물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어제 말씀드린 부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다 좋아요. 글로벌이 다 좋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최소 쌍봉만 찍어줘도 그래서 쌍봉만 찍어줘도 이 안에 이제 IT라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지수는 아직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할게요. 금일 좀 특징은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매우 좋았어요. 수급이 장 초반에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셌고 이 오후장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장 초반부터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제 매수를 좀 했고요. 매수를 하고 이제 매수분만 여기서 좀 털고 네 이제 좀 더 끌고 가려고 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오후에서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이걸 끌어올렸어요. 웨이는 지금 이때 뭐 단타했던 물량일 수도 있고요. 이 물량 다 나간 게 한 번에 다 들어왔네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를 계속 말씀드렸죠. 135만 주가 들어왔는데 135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거밖에 안 나갔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고작 40만 주 나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시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다시 25만 주 들어왔으면 뭐 40만 주 나왔으니까 95만 주에 25만 주 들어왔으면 다시 130만 주 찼습니다. 130만 주가 찼어요. 지금 연기금이 꽤 많이 사주고 있어요. 거의 50만 주 연기금이 샀고 이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고 목표가 좀 더 상향해봐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조금 더 지금 12만 원 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오버슈팅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 이제 이거는 카페에 이제 설계도를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급격하게 왔다가 좀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더 많이 안 빠졌네요. 오늘 딱 10만 5천 원이 딱 저가였으니까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또 캔들 공부로도 되게 좋은 게 이 얇은 캔들의 중심값을 오늘 넘어가는 순간 즉 여기를 덮어버리는 순간 이 캔들이 장악형이 돼버려요. 여기서 장악형 캔들이 덮어버리고 여기서 이 갭도 다 메웠으니까 이 자리가 갭을 메운 자리거든요. 여기에 하락 갭을 완벽하게 메우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은 신라젠이 조금 아쉬운데 다른 거 다 가는데 아쉬운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즉 지수도 같이 밀려가지고 그랬다라고 보고 싶어요. 신라젠 이렇게 있다가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거 팔면 개인들이 안 간다, 안 간다 해서 팔면 그때 급등할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저라면 홀딩 하겠습니다. 저라면 진짜 홀딩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네, 아직까지 문제 없고, 뭐, 저는 14일까지 일단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14일까지. 이 중간에 이제 변곡이라고 하죠. 이 도치가 나왔어요. 이 뭐 매도세랑 이제 매수세랑 치열한 공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공방이 제가 봤을 때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선이겠죠. 23,000원, 23,000원 라인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여기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만 한 2,500원 이상만 봐도 슈팅 한번 나올 것 같아요. 10% 정도. 지금은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이미 이때 들어가고 들어갔을 거니까 이거 이때 나오면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코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뭐 얘는 보지도 않아요. 이 수급 의미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수급도 의미 없습니다. 수급도 의미 없고 그냥 이 거래 대금만 볼래요. 이때 터진 거. 이거는 캔서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캔서업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캔서업에 이게 지금 인스코비의 그 모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캔서롭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할 자리는 아니고 눌려야 돼요. 추가 매수하려면 눌려야 되고 이 슈팅 나면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하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아래서 보유한 사람만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은 잘못하면 물리니까. 그다음에 코아스템 좋죠. 좋아요. 뭐 어제 갭 떴으니까 뭐 갭 메꾸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양봉으로 나와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살짝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오늘 카페에서 세원셀론텍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피레침 나온 건 안 좋죠. 보통 이런 게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 빠졌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추격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정도 있다가 매수하면 오히려 이것도 쉬운 종목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수 경업주 한번 보죠. 현대 아난티 먼저 볼게요. 금일 이제 짐 로저스로 말이 나왔으니까 아마 이때 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때 누군가 매집하고 뉴스 떴을 때 다 던졌을 거예요. 오늘 뉴스 떴을 때. 근데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은 애라 또 빠지면 다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아직 뭐 얘가 무너지고 그럴 차리는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항상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이게 헤드앤숄더가 아닌가라는 의심은 항상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현대 엘레베이 저는 이거는 아직 덜 그렇게까지 뭐 터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빠져서 그러겠지만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 이게 고가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물량 뺀다 생각을 하는데 이 추세대로 가서 뭔가 터지면 올라갈 수 있는 터지면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다스코. 오늘 얘는 항상 빠지더니 어쩌려고 양봉이네요. 이런 모습 그려주면 좋겠네요. 이런 모습 그려주면.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고,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애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무리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특수건설이 좀 많이 빠졌죠. 특수건설이. 일단은 이런 거는 보유자만 보는 거고, 뭐, 이런 부분 찍고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제 제가 다스코나 뭐 특수건설이나 이걸 좀 봤던 게 이런 그 경협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이슈도 한번 같이 엮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다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카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차바이오텍 짝짓기 매매한다라는 거, CMG 제약. 이게 이제 4860 아래라고 말을 했죠. 지금 한 조금 빠졌는데 이 11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11선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 타고 반등할 겁니다. 이거 타고 반등을 할 거예요. 보통 9주 9, 뭐 길어야 예, 반등해요. 원래 캔들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7에서 9캔들, 보통 7캔들에서 반등을 하든지 9캔들에서 반등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나오니까 뭐 크게 문제될 자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또 언급드렸던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데 특수건설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매수 아닌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기준을 잡는 거고요. 이제 어제 이제 미투어는 뭐 오늘 매수가 괜찮은 라인이었으니까 말씀드렸고, 이게 기준봉이라고 해요. 이 기준봉의 1인데 사실 종가가 올라서 그렇지 이음봉, 이음봉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음봉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주는 패턴이 가장 좋죠. 근데 그 패턴이 나오기도 전에 좀 더 강했어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아래 꼬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 물량에 대한 관리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실적 발표하면 한번 슈팅 나오겠죠. 슈팅 나오면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더 좋은 종목 있으면 갈아타고,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AP 시스템 이거 이제부터 노려보려고요. 저는 이제 이거 박스 뚫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1, 2, 3, 3거래일 버텼고, 이제 여기서 눌리면 한번 봐보면 되죠. 눌리면. 근데 거래량이 눌릴 때 음봉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이게 문제고, 그냥 보면서 내 카페에 이제부터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BH 이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바닥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게 장기적인 우상향 모습이고, 오늘 네 새로 이제 찾은 거는 G3 BNT입니다. G3 BNT고 올라가 있던 거를 추격하는 것보다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돌리는 종목이고요. G3 BNT 일단 뭐 이런 패턴이죠. 이런 여기서 주봉상 데드크로스 찍고 떨어지고, 주봉상 이 5일선하고 10일선을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 한 번 더 떨어졌고, 지금은 주봉상 정배열이 딱 됐어요. 주봉상 쌍바닥 찍었고 바닥 초입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배열 초입이다 라고 보고 있고, 월봉도 여기 딱 하면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가겠죠. 뭐 많이는 안 봐도 뭐 최소 이 라인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저항을 맞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여유는 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런 11선 얘가 꺾여서 내려올 때는 종목을 안 보는 게 좋은데, 이 단기적으로 이 횡보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RGN이라고, RGN
왜 안 써지지? 259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돼요. 오늘 그 뉴스가 떴고요. 3상이 진행이 됐고 예전에 샤이어에서 샤이어인가? 샤이어사에서 이제 이거 기술 수출을 했을 때 6천억짜리였습니다. 똑같은 거. 근데 같은 네, 효능을 가지고 있고 얘가 29일인가 네, 한 후에 환자에 대한 적응증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짧아요. 예, 얘가 좀 더 짧고 안구 건조증이 6천억에 기술 수출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얘도 삼상을 하는 과정에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즉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얘는 4년 연속 적자에서 탈피를 합니다. 이 부분이 또 매수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시총이 낮아요. 시총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뭐 이걸 당장 매수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하나의 기준봉이 세워졌으니까 어떻게 요리할지 좀 보면서 네,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수소차 관련해서 크게 떨어졌는데 사실 많이 떨어져서 내일 반등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소차 모멘텀보다는 다른 쪽에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잠시 수소차 쪽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 쪽은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시장이 무너지고 곡소리가 날 때 그런 정치 테마주 쪽이 날아가는 거지. 지금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황 정리했고요. 부산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이 있는데 생각 있으신 분은 카페에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라이브는 제가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은 저녁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